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열심히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딱 실행하는 듯 보였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 되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비단 우리 집 아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요, 현재 지금 초등학생 때로 딱 돌아간다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지식과 정보를 잘 구조화하고 다루는 힘입니다.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공부해야 할 과목들은 너무 많고 아이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짧은 시간에 이 다양한 과목의 공부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이들 하는 거 보시면 그냥 읽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읽더라도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읽으면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질문하고 검증하는 힘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과목 통틀어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지문을 읽으면서 왜? 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도대체 이 지은이가 이 책을 왜 썼을까?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내가 이 지문에서 얻어야 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하면서 능동적으로 책 읽기를 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힘이 큰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습적인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요, 연구에서도 질문을 잘 하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질문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또 하브르타 토이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현재는 뭘 아이들이 많이 쓰나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올라가면 아이들 챗 GPT 많이 쓸 겁니다. 지금 어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아이들이 GPT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색해야 하는 것들을 GPT를 활용해서 검색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AI가 많이 발전하는 만큼 아이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하는 능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질문하기 또한 GPT에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GPT에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을 GPT에게 넣고 이걸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답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쉽고 자세하게 답변해줘 라고 하면 GPT에 쉽게 잘 답변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질문을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답변도 엉성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GPT에서 나오는 그 답변 또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얘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수행평가 보거나요, 시험 보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GPT나 아니면 혹은 네이버에서 지식을 찾고 그것을 그대로 긁어다가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압니다. 저희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네, GPT에서 내용을 찾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말로 다시 검증하고 풀어서 설명해서 쓸 수 있어야지만 당연히 고득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식을 잘 구조화해서 이해하는 힘이 중요해졌어요. 이건 전 과목을 모두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읽고 나서 검증하고 또 내가 질문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식상한 얘기 같지만 바로 자기 관리에 대한 습관이에요. 일단 이 모든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습관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길러지지가 않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때요? 매번 스터디 플래너 쓰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그래도 그때만 잠깐 하죠. 이거는 저희 아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네, 좀 도와주시면 좋죠. 아이가 계속해서 작심삼일만 하면 3일 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걸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내용 간단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도 플랜 두 C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한 다음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나요?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뭐였고 어떤 걸 간과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 계획을 짤 때 어떻게 돼요? 네, 그것을 반영해서 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딱 끝내고 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체크하고 이건 못했어, 끝!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왜 할 수 있었는지 이거는 내가 왜 못했는지를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네. 그 계획을 다시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했다면 내가 왜 할 수 있었는지, 못했다면 이걸 내가 왜 못했는지 반드시 아이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요,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건 사실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공부와 휴식이 적절히 잘 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이런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T를 활용하는 친구가 아마 더 잘 성장할 거예요. 너희들 GPT 사용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자료 찾고 알아서 해.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안내해주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도 보고 많은 학생들도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직업의 장점은 단순히 초등학생만, 중학생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볼 수 있다는 게 저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수학, 영어, 기본학습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초등학생 때부터 잘 스스로 적응하고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